반갑습니다. 병원 경영하면은 제가 전 시간에 HR, 마케팅, 그리고 치료, 중요한 그리고 재무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HR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병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원장님,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에 보통 대부분 원장님들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 대답 하나는 경영에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거죠. 지금 환자가 더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영을 좀 더 잘해서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답이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대답이 있어요. 그 대답은 뭐냐면 바로 직원 관련된 어려운 점입니다. 보통 원장님들이 이런 하소연들을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직원은 없다. 직원을 뽑아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금세 그만둔다. 직원들이 참 주인의식이 없다. 내가 월급을 주고 있는데 어렵게 돈 벌어서 직원들이 참 말 안 듣는다. 조금 일을 잘한다 싶으면은 이것저것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아진다. 직원들끼리 결국 싸우다가 갈등 일으키고 심지어 병원을 그만두고 계속 채용을 반복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이 말들을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항상 이런 그 대답을 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원장님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직원이 없다. 우리 산업에 메디컬 인력만큼 많은 인력이 없는데 과연 그 중에 쓸만한 직원이 없을까요? 예, 쓸만한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나 채용하는 방식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직원을 뽑아 열심히 가르쳐줬더니 금세 그만둔다. 그러면 직원들이 그만두는 게 병원만 관련된 일인가요? 아니죠.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도 채용을 하지만 많은 비율이 첫 해에는 그리고 두 번째에는 서로 채용하는 사람과 채용을 하는 기업과 맞춰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그만둡니다. 직원들은 주인의식이 없다. 직원들한테 주인의식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일단 주인의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문화가 그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한 주인의식을 만들어준다는 건 쉽지가 않죠. 내가 월급을 주고 쓰는데 직원들한테 말을 안 듣는다. 최근에 가장 많은 그 트렌드들이 뭐예요? 예전에 최근 20대에 우리가 채용을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 자기 해야 될 말을 꼭 한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어땠죠? 그냥 하라고 하면 했고, 시키는 대로 많이 했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죠. 직원들이 자기 요구사항을 정확히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의견과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채용하는 20대의 또 하나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그만두고 병원 너무 경영하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그게 HR입니다. HR. 결국 휴먼 리소스라고 해서요. 모든 경영에서 모든 리더들이, 모든 경영자들이 고민하는 하나의 가장 큰 툴이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런 HR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역량을 키워서 어떻게 우리 병원을 잘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급여 적으면서 일 잘하는 직원 없나?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원 데려올 수 있다. 직원은 아무나 뽑아서 잘 가르쳐주면 된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뽑고 그때 가면 다시 뽑자. 그리고 저한테 좋은 직원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저한테 가장 많이 원장님들이 요청하는 게 좋은 직원을 소개해달라는 말이에요. 좋은 직원들을 소개하려면 좋은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할 만한 병원이어야 되잖아요. 예. 혹시 급여 적으면서 일 잘하는 직원이 없나요? 제가 병원 경영을 저도 많이 해보고 경영을 해봤지만 급여를 적으면서 일 잘하는 직원이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지만 당연히 일을 잘하면은 급여를 많이 줘야 되겠죠. 예, 그건 당연한 거겠죠. 돈 많이 주면 좋은 직원을 데려올 수 있다. 이것도 참 오만한 생각이에요.
가끔 원장님들이 돈 많이 줘서 저기 실장, 저기 직원 스카우트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단순히 돈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가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직원들이 그냥 돈 10만 원만 더 주면은 옆으로 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 10만 원 주면 옆으로 옮길 정도로 우리 병원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랑 또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 모든 인간이 10만 원 때문에 옮기진 않겠죠. 예, 저도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면 직원들이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절대 옮기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움직이지가 않죠. 그리고 더 비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을 경우는 옆에 병원에서 5만 원만 더 달라고 해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옮기게 되죠. 직원은 아무나 뽑아 잘 가르쳐주면 된다. HR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직원을 양성하고 직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을 다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 결국 HR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채용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직원을 뽑느냐부터 해서 HR이 시작되는 거지 아무나 뽑는다고 모든 직원들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급하게 일단 뽑고 나가면 다시 뽑자. 예.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런 불만하죠. 좋은 직원을 뽑고 싶은데 채용할 직원들이 리크루팅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력서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력서 들어와서 면접 봐봤자 그렇게 또 다 적합한 인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이제 타협하죠. 그래 그냥 뭐 시장이 이런데 그냥 대충 뽑고 또 나가면 또 뽑고. 예. 심지어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은 실장들이 그리고 병원들 간호부장님들이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달 하고 있어요. 매달. 예. 채용을 매달 하고 주 일이 뭐예요? 주 포지션에 할 일이 사실 채용 업무가 아닌데 채용 업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종합병원들이나 병원들 아마 간호부장님들 주 롤이 채용일 거예요. 50% 이상이. 그만큼 채용의 주 포지션이 채용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직원들이 또 나간다는 얘기죠. 나가니까 계속 뽑아야 되고요. 그럼 뭐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많은 자원이 낭비하죠. 교육시킨 자원을 또 잃어야 되고 다시 교육시켜야 되고 비용도 하지만 또 고객과 관계에서도 상당히 계속 새롭게 가져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양성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HR을 제대로 인지하고 HR을 제대로 실행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요? 예, HR, 인사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HR, 인사는 뭐예요? 휴먼 리소스예요. 휴먼 뭐예요? 결국 사람에 관련된 거죠. 예. 인사의 제대로 된 이해는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병원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연령층이 또 어디예요? 20대 중후반이잖아요. 예. 특히 간호 인력이 많다 보니까 그럼 20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또 20대를 제대로 뽑고 교육하고 또 조직 문화에 들어와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결국 20대 갖고 있는 성향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있죠. 그걸 잘 이해하는 게 결국 인사를 잘 해나가는 거라는 거죠. 최근 인사 트렌드를 보면요. 사실 HR이라는 말도 안 써요. 휴먼 리소스란 말도. 왜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최근 HR이라는 용어보다 people이라고 쓰고 있어요. people. 그냥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원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 또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같이 경영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돼 있을 경우 오히려 다른 산업보다 더욱더 HR에 관련된 문제를 적게 만들면서 더욱더 파워풀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병원은 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조직적 문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에 이해를 잘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이제 경영에서 HR이 차지하는 퍼센트를 볼게요.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저희가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미션에 맞는 우리의 비전을 수립하는 거라고 그랬죠.
비전을 수립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 건지 목표를 수립하는데 그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자원을 우리 비전에 맞게 배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자원 중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인적 자원이 되겠죠. 병원에서는 어때요? 특히 산업마다 특징이 있는데 병원은 무슨 산업이에요? 예, 인력 사업이라고 하죠. 서비스 산업이고 인력 사업이라고. 왜요?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일들을.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결국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인적 자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병원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90이고 예,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하고 만들어가냐에 따라 병원의 경쟁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럼 인적 자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인적 자원은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죠? 이제 HRM의 근접 영역을 해서 우리 채용이죠, 채용. 예, 충원을 해야지, 그리고 채용을 해야지 HR이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채용을 한다면 뭘 해야 되죠? 예, HRM이죠. 평가하고요, 뭐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예, 그런 거를 HR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그리고 한 축은 또 뭐예요? 뽑았으면요, 예, 육성해야 되죠. 디벨롭먼트 해야 되죠. 그거를 HRD 영역이라고 합니다. 결국 HR은 채용 영역과 HRM 평가 영역과 HRD 인력 개발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을 합쳐서 우리가 HR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병원에 이 영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나요? 병원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영 중에서 인력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의 90%를 사람이 담당하게 되고 그만큼 HR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과연 조직 내 인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대부분 병원들이 가보면 뭐 전문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HR 영역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오히려 약하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되게 중요한 영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직에서는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지 못한 게 돼 있다는 게. 그리고 오히려 1차 병원 같은 경우는 이쪽을 담당하는 직원을 찾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 병원은 HR 부분이 매우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돈을 해드릴게요. 병원 전체의 프로세스 사이클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채용을 하죠. 채용을 한 다음에요. 직원을 각 일할 곳에 전환 배치하고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일을 잘할 수 있게 교육해야 되고요.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요. 직원들이 일을 잘했으면 또 평가를 해야 되죠. 평가를 하면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이 사이클에 새롭게 나가면 새롭게 또 채용을 해야 되죠. 예, 이 사이클을 통해서 HR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R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뭘까요? 첫째, HR은 사람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따라야 돼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채용도 내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뽑는 게 아니죠. 평가도 교육도 얘는 내 마음에 드니까 교육 더 해야 돼. 얘는 내가 마음에 드니까 좋은 평가 줘야 돼. 그럼 다 뭐가 결여된 겁니까? 공정성이 결여된 거죠. HR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정확한 시스템이. 예, 우리는 이 롤에 의해서 뽑았다는 정확한 시스템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인간이 평가하고 뽑기 때문에 어때요? 다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죠. 사견이 들어가다 보면은 정확한 공정성을 잃게 되죠. 잃게 되면은 제대로 된 인재를 뽑고 개발하고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R의 기본은 공정성이고 공정성을 만드는 거는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HR 시스템. 아마 이 평가 시스템이나 HR 시스템에 대해서 저랑 또 함께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다른 시스템과 다르게 HR은 막 자주 바뀌면 힘들어요. 예. 결국 직원들이 이 HR에 의해서 조직이 움직이는데 너무나 계속 일관되지 않게
리더나 병원장에 따라 바뀌면은 이런 경우 많죠. 로컬이. 예. 실장님이 우리 원장님은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예. 한 달 전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 달 후에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또 한 달 지나니까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다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으면 뭘 잃죠? 직원들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잃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그리고 마지막에 제도 정착성과 운영의 유연성이라는데요. 최근에 어때요? 예, 변화가 상당히 심하죠.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HR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존의 평가 툴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특히 병원들 같은 경우는 최근 또 많은 산업적 변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좀 더 유연해야 되고요. 그리고 HR이 자리 잡는 데는 뭔가 오랫동안 제도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HR 평가 시스템을 만들 때도 단순히 1년 만에 하지 않고 몇 년에 나눠서 이 병원에 잘 자리 잡기에 해서 보통 3년 플랜으로 HR 시스템을 짜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도가 잘 정착돼서 잘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는 사람은 바보이다. 예, 아인슈타인의 한 말인데요. 병원 HR 컨설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한마디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병원 HR이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예, 시대는 바뀌었고 사람은 변했고 우리가 어렸을 때랑 지금 20대랑 또 다르고 그런데 일하는 방식, 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HR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하지 않고 예전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방식에 맞게 새로운 HR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정착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공적인 HR을 구축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우리 HR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HR이 경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중요하다고 한 제가 있죠. HRD, HRM 이거에 대해서 한 과목씩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